미국은 건국 초기에 국명을 컬럼비아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긴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남미 콜롬비아가 생기면서 그 자취만을 여기저기 남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워싱턴 DC입니다. 이른바 컬럼비아 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헌데 DC가 어쩐지 200여 년 후 IT 산업으로 세계를 휘어잡을 닷컴으로 보여지는 게 미국이 그 오래전에 이미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수도 이름 하나는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니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자유와 희망의 꿈을 안고 세계 여러 곳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나라인 만큼 세계인의 나라로 이미 그 기틀을 마련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입니다. 헌데 애초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을 보호구역으로 몰아내고 지배하고 있는 다수의 백인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계 이민자들의 자손입니다. 다만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이민자들보다 먼저 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득권이나 우월감을 내세워 정세와 필요에 따라 소수민족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경해 왔습니다. 일찍이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대륙 동부에 들어온 앵글로색슨족은 원주민 인디언들을 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영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루이지애나 지역대를 사들임으로써 땅을 곱절로 늘리더니 드디어는 루이스 클라크 팀에 의해 서부 탐험의 기치를 내걸고 점점 넓히면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미국인들이 야구보다도 더 열광하는 미식 축구가 꼭 이러한 선조들이 땅 따먹기를 닮았습니다. 아마도 이 경기를 통해 조상들이 대륙을 정복한 개척의 기질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는지요. 아무튼 미국인들의 의식 구조에 자리 잡은 이 프론티어 정신은 그들이 원주민 인디언들이 사는 미개 지역을 문명화하기 위해 서진해야만 하는 개척자 프론티어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사명을 띤 문명의 선구자였던 셈이었습니다. 해서 이를 명백한 운명,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대명제로 포장하고 더 나아가 새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예비된 평화의 땅이라고 하느님까지 들먹어가며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태생하고 성장한 만큼 미국 역사의 밑바닥에는 원주민 즉 인디언의 인종 추방, 더 나아가 이질 집단에 대한 배척이 자리 잡게 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원주민 문제를 마무리하자 서쪽으로 고개를 돌린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아편전쟁 이후 패망한 중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비롯해 1853년 페이리 함대가 일본을, 1866년엔 조선을 상대로 신미양요를 일으키고 얼마 후 드디어 필리핀, 괌, 하와이 등의 태평양 주요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명제는 문명화 순응과 복종이라는 책임의식으로 개명되고 아시아인 차별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인과 일본인 이민자들에 대한 심한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미 동부와 서부에 기존의 건설된 철도 일부 노선을 대륙간으로 연결하는데 남북전쟁으로 인해 흑인들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중국으로부터 소위 쿨리라 불리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피와 땀, 눈물로 미 대륙간 횡단 철도가 완성되었지만 중국인 배척법으로 이민이 중단되고 이들은 버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인 이민 금지, 아시안 직업 제한, 아시안 토지 소유 금지 등이 연이어 자행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계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격리 수령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44년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코레마츠 케이스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뼈아픈 오점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직후 12만 명 이상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격리시켰던 조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이었음에도
적국인 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등 미국에 대한 충성심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조치로 일본계 미국인들은 하루아침에 집과 직장을 잃은 채 황량한 사막과 황무지를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적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강제 수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코레마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결국 미국은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과했지만 대법원은 강제 억류가 합헌이라 했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시안계 미국인 차별은 1965년 이민법이 시행되고 동아시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소수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별은 2001년 9.11 테러 참사 이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2002년 유학생의 정부 등록 의무화와 국경 검색을 강화하고 2005년엔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리얼 아이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한 차별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이 토대 위에서 미국은 또한 팽창도 해왔습니다. 그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최강이 되고 세계 규범을 주도하게 되면서 소수인종 특히 인디언, 흑인,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을 어느 정도 은폐된 채 묵인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계 인종증오 발언이나 차별 공격이 표출되고 심화되면서 미국 사회가 소란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번 코로나19만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타겟으로 삼게 된 공중보건 위기는 아닙니다. 1876년경 샌프란시스코에서 천연두가 유행했을 때 아시아계가 지목됐고 190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선페스트가 발생했을 땐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이 격리됐으며 2003년 사스가 유행했을 때도 아시아인들이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질병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무언가 비난할 대상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오래전부터 아시아인에게는 병을 옮기는 불결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분별한 지도자의 언행이나 언론의 책임 또한 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정치 철학 및 법적 제도의 혁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3월 21일은 유엔에서 선포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부디 미국은 목전지계의 미봉책이 아닌 진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제도 마련과 함께 정신체 무장으로 워싱턴 DC가 차별의 나라 디스크리미네이션 컨트리라는 오명을 벗고 신곡 디비나 코메디아가 말하는 정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바른 길이라 봅니다.